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추가해준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구책이라는 게 일단 필요하거든요. 시장에서 역전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돈을 갚아주기 위한 노력을 채무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면에서 보면 네. 그 정책 당국에서 그런 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네. 임대인이 그 임차인한테 돈을 내줄 때 돈이 없어서 곤란하면 그렇게 돈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금리를 조금 낮춰주겠다. 뭐 이런 정책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금리를 낮춰준다는 거는 시장에서 어떤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금리보다 낮게 해주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누군가 보존을 해준다는 그 은행이 의미고. 좀 감수해라 이거는. 은행이 감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책 자금을 투입을 해서 어떤 일정 부분을 보존해주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정부가 모든 걸 다 지원해줄 수 있느냐? 정부도 지금 빚을 내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일부에 대해서는 혜택이 갈 수는 있겠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그런 여력이 우리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건 역전세난을 좀 우려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역전세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DSR을 일부 완화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어떤 빌려갈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자기 소득보다 과하게 더 빌려주는 것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큰일인데 그거. 이미 감당할 수 없게 빚을 냈었던 거죠. 세입자를 통해서. 집을 담보로 세입자한테 집을 빌려주면서 그것도 돈을 이미 빚이죠. 빚을 낸 거잖아요. 집을 사용하는 네. 대가로 내가 이만큼의 목돈을 땡겨 쓴 것과 마찬가지고 역전세가 발생을 했다는 거는 그 돈에 대해서 일부를 중도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내가 9억의 전세를 놓고 있었는데 6억이 됐어요. 그럼 3억 부분은 상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걸 DSR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은행에서 빌려주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 민간 간의 지금 민간 사금융 형태인 전세금을 은행의 금융치 형태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빚을 그냥 빚으로 일단 대환시켜주는 형태로 임시 방편으로 일단 이렇게 상황을 모면해 보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전세 난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네. 올 하반기가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아니야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전세값 하락이 일단 멈추고 있는 추세잖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세는 굉장히 이제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전세에 이제 과거에 이제 전세가 이렇게 전세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전세금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존에 원래 이 전세집을 채워줄 수 있었던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가 이 전세집들을 채워줬었던 거예요. 저리의 대출을 활용해서 예전에 뭐 1억에 80만 원짜리 월세 살던 사람이 5억의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80만 원 정도의 부담 자체가 160만 원 정도의 부담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 자체는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모아놨던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 자기 자금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이 돈을 내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세가 지금 약간 멈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집주인하고 보통 이제 협의를 해요. 제 주변에도 이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부를 돌려줘요. 전세금을 어차피 지금 상황이 시장의 전세가 자체가 워낙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필수적인데 그 필수적인 조정 부분에 있어서 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집주인이 여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일부를 상환을 해주고 그 대신 이제 시장과의 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월세로 환산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더라. 이제는 집주인이 월세를 내더라고. 네, 그 부분을 그 대신 일반적인 환산 월세보다는 좀 낮게 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내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전세를 옮기게 되면 이제 이 집을 내가 유지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복비 들고 이사비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엄청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이사비도 뭐 200 이상 보통 되고 복비도 뭐 요즘에 되고. 저도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다 해줘서 하는 이사. 네네. 그거 비싸던데요. 그러니까 이거 비용을 생각하면 월세를 일부 돌려받는 금액을 뭐 시장의 어떤 환산 이율대로 다 받는 것도 이제 조금
집주인하고 이제 내고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그냥 그리고 또 나갈 때 나중에 또 돈을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 슴싸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협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원래 떨어져야 되는 폭보다 조금 덜 떨어지는 재계약하는 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한 텀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하반기에 입주 더 많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네. 하반기에 집들이 급매로 나오는 집이 더 늘 거다 이러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유지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조금 뭐 금리도 내려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전세 대출을 활용하셨던 분들 또 어느 정도 소득이 되지만 일부만 활용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 그냥 귀찮으니까 뭐 유지하자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들어오는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전세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줘야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전세를 굉장히 원하는 물건들이 많이 시장에 새 물건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의 상황이 역전세가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어떤 형성된 지금처럼 이렇게 멈춰 있는 시장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1년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높게 형성된다고 하면서 전세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시기가 21년도잖아요. 그게 이제 만기가 되는 2년 만기가 되는 시점이 이제 올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도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갭도 사실은 영끌이나 거의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투자하셨던 분들일 텐데 이 나머지 차익 부분은 이제 거기서 또 몇 억을 그렇죠.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금매의 형태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 감사님 저 어디 보니까 역전세는 뱅크런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게 네. 은행을 믿지 못해서 돈을 인출하는 사태가 뱅크런이잖아요. 네. 내가 여기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따박따박 받고 나중에 이 원금을 무사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은행에 계속 돈을 머물게 하는데 그게 은행이 그걸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출을 막 하는 사태, 이게 뱅크런이잖아요.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입자는 이 집주인한테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맡긴 거잖아요. 물론 이자는 받지 않지만 그 대가로 나는 집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 집주인이 이 돈을 과연 정상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팽배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돈 내가 회수할 수 있을 때 얼른 빼가지고 그냥 조금 전세가 낮춰서 좀 더 어떤 매매가 전세가 이런 걸 봤을 때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그마한 의미의 뱅크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이 오를 때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봐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꼭 정부가 개입합니다. 적절한 개입이냐 아니면 과도한 개입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들을 하죠. 네. 근데 너무 떨어질 때나 너무 올라갈 때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 완전히 급변하는 상황을 막기는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런 이제 개입이 효과가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서 이 시장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추가해 준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구책이라는 게 일단 필요하거든요. 시장에서 역전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돈을 갚아주기 위한 노력을 채무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한다든가 이런 자구적인 방법을 마련을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시장의 원칙이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시장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당연히 자기가 돈을 빌려 썼으면 그 돈을 갚는 거에 대한 노력은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해야 되는 게 1차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안 되는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비싸게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낮추면 지금도 지금 사죠. 조금 떨어졌다고 하니까 살려고 하는 수요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자기가 기대하는 자산 가격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지 않으면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가격만 낮추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들어가줘야 정상적인 상황으로 안정화가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자구책 단계를 거치기도 전에 뭐 그냥 일단 대출해 줄 테니까 버텨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이러는 거 아닐까요? 위험해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쏟아내지도 않고 있지만 냈을 때도 과연 이게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에 미리 대한 이거지. 이거에 대한 우려가 근데 당연히 있겠죠. 그게 거품이라는 의미겠죠. 네. 내년에 총선도 있고. 이거 정치적인 거 하고 근데 늘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당장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된다.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어떤지 몰라도 좀 이제 그런 걸 지연시키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제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미룬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빚을 청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폭탄 돌리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터질 건 터지고 정리될 건 정리되면서 건전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계속 자기 손에서는 안 터지게 미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터졌다가는 뭐 큰일 나는 상황이 난리 나긴 하죠. 온 거죠. 다시 한번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혼란을 그러면 우리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혼란의 규모로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뭔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연시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좀 더 심각해졌다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상황 논리에는 맞지 않다. 그렇죠. 시장 경제에 좀 맡겨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큰 충격으로 오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분양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죠. 지금 어떻습니까? 미분양은 이제 계속 물량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 물량 중에서 이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가 되는 게 준공 후 미분양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늘어나고는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준공 시기가 이제 계속 지금 짓고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소가 되는 방법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장이라면 가격을 낮추면 팔리겠죠. 그렇죠. 근데 가격을 안 낮추잖아요. 이것도 자구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가격을 안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공업체? 건설업체들 좀 봐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관이 거기 물려 있잖아요. 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있고 또 거기에 보증서 준 시공사도 있고 줄줄이 시행사도 있고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일부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일부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어떤 이 거품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제 안 하는 거죠. 그 가격을 낮추면 그게 안 되잖아요. 가격을 가게가 이걸 비싸게 사줘가지고 이 돈을 회수해서 이들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가게가 돈이 없으니까 가게한테 빚을 내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 미분양 상황을 좀 해소하고 앞으로 또 분양할 물량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를 계속 창출해 주려면 결국 가게한테 돈을 빌리라고 하는 거고 이 얘기는 기업의 빚을 가게한테 전이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집이 그렇게 막 주책맞게 오를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뭐 공급이 부족하고 뭐 집이 모자르고 뭐 몇십만 채가 뭐 어쩌고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그게 막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집이 막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넘쳐. 그래서 미분양이 넘쳐요. 이거 뭐 갑자기 뚝딱 아파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고 지금은 또 이렇게 남아돈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보다는 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거는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그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100채를 원하세요. 저는 막 1000채를 원해요. 그러면 수요자 대비해서 곱하기 몇백 배, 몇천 배의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급하는 물량에 비추어 봤을 때는 당연히 부족한 거죠. 그게 공급 부족인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누구나 서로 살려고 해요. 투자 가치가 있을 때는 공급이 부족한 거야. 막 살려고 그러니까. 막 살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같이 투자 가치가 긴가민가 할 때는 내 집 한 채 하고 뭐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정도 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다. 그렇죠. 아, 그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장에서는 음.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음. 부족하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공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과거보다 엄청나게 개량된 집들 그러게 또 말이에요. 이게 엄청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네. 이미. 그리고 어떤 지난 정부 5년간 공급된 물량을 보면 그 이전이나 이 평년 평균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000채 이상씩 더 많이 공급이 네. 됐거든요. 공급이 됐어요. 음. 근데 또 서울의 인구는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경기도에도 수도권에도 엄청나게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좀 뭐 이런 지역들보다는 경기도에 서울 접근성 좋으면서 또 발전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데 위주로 또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또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빠져나갔어요. 서울에. 더 공급 많이 됐는데 절대적인 물량은 많이 공급이 됐는데 어떤 공급 부족이 한참 이슈가 되던 시기에 저도 영상을 통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예. 근데 이제서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리고 참 놀라워요. 예전엔 그냥 이렇게 다 살았는데 그 많은 신도시들 거기에 다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야, 그것도 좀 어떤 때 보면 야, 저게 다 살아? 그동안 어디 사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습니다.